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은 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상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종목이 상한가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문득 상한가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건투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그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얘기를 엄마 나 상한가 먹었어, 이런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상한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나오는 상한가, 즉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한가와 정배열의 상태에서 나오는 상한가, 다 해석이 다를 텐데요. 오늘은 저는 역배열, 즉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가지고 온 종목이 현대바이오인데요. 현대바이오는 차트를 좀 길게 봤더니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그려가는 모습 한번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 라인을 깼습니다. 깼을 때는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에 부분은 그냥 보여드린 거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역배열의 상태, 즉 바닥권에서 나오는, 바닥권이라는 것은 장기 이평선 밑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라인 121선은 회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이 라인이 이제 121선이 될 거고, 241선은 검은색, 그리고 400일선은 이 색깔, 480일선은 이런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한가가 언제 나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400일선, 481선 다 뚫어주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배열,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면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런 조급한 매매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매매는 상한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을 봐야 됩니다. 보시면 이 라인이죠. 이때 상한가를 가고 이때 또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횡보의 기간을 보냈지만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무턱대고 예단을 하고 매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전고점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전고점 체크를 하면 요 라인이 되겠네요. 요 라인은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400일선, 400일선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앞전 고점이 이 라인이기 때문에 매집을 했던 주체들도 자신의 평단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고점 요 라인에 25,200원에 걸어놨다면 물론 매수는 되진 않았습니다. 살짝 좀 아쉽게 바로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 특히 장기 이평선을 모두 뚫어버리는 그런 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눌림목에 있을 때 그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정고점을 체크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렸다면 오늘 수익이 났을 테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원칙대로 했으면 오늘 매매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기다리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옴니 시스템도 이제 바닥권에서, 그렇죠, 이렇게 바닥권 쌍바닥을 만들면서 400일선, 480일선 다 뚫어버리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전고점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에
매수를 걸어놨다면 이렇게 수익이 나왔을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옴니 시스템은 추후에 대응 방법으로는 종가를 지켜줘야 되고 21선도 이제 지켜주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요 라인 지지, 그리고 이 라인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나온 이 라인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됐을 종목이었고요.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봤고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481선을 뚫어버리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이 라인이겠죠? 요 라인. 이 라인과 어딜까요? 또 지지하는 라인이 바로 241선입니다. 장기평선 241선은 바로 1년간의 주가 평균값을 나타낸 거죠. 1년 동안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이 요 라인이었죠. 15,200원. 요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갈 가능성이 크다. 오늘 만약에 이 캔들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의 시초가가 오늘의 종가보다 높게 시작한다면 분봉을 통해서 한번 단타 매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연테크도 한번 볼게요. 주연이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고점을 체크해보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살짝 깨긴 했습니다. 이 라인을 걸어놨다면 사졌겠죠. 그리고 거래량 더 줄어들고 있고 이제 물량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 분명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른 종목도 볼게요. 네오리진도 이제 2연상을 갔던 종목이죠. NFT 관련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개 캔들이라고 보시고, 장기평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요 라인까지는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라인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뚫어버리는 모습 보여줬고, 전고점 요 라인 살짝 깼습니다. 깼지만 이제 21선까지 지지 여부 보시면서 21선 지지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네오리진은 중고 플랫폼이죠. 중고 플랫폼 NFT 관련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 지지한다면, 그리고 거래량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플레이위드도 한번 볼까요? 플레이위드도 보시면 장기평선을 이제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한가가 간 이후에 어느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 라인이죠. 바로 전고점이에요. 바로 전고점을 딱 절묘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진 세력들이 이 라인이 이제 본전이겠구나, 요 밑으로는 빼진 않겠구나 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정은 끝났다 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상한가 나온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 있을 때 더 기다리는 겁니다. 더 기다렸는데 간다,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찾으면서 집중을 하고 그 종목의 비중을 더 넣는다면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지 라인을 잘 봐야 되겠죠. 이 라인, 나는 요 라인 깨면 일단은 매도하겠다, 혹은 박스권에서 만들어진 요 라인 아랫꼬리를 깨면 나는 매도하겠다, 즉 13,000원을 깬다면 난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자리는 물 타는 자리다, 물려 있다면. 물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가에서는 물리면 바보 인증입니다.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나노브릭 한번 볼까요? 네, 나노브릭
이것도 이제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 상한가 갔다 온 아인데요. 보시면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가가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은 481선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은 401선입니다. 일단 401선이 깨졌습니다. 그럼 481선과 이 라인 정고점 요 라인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 라인 체크를 하면 가격이 대략 네, 7,980원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8,000원이네요. 8,000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브릭도 이슈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재료도 있고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과도하게 거래량 줄이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1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요 밑에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그러면 어제의 요 저점이 오늘의 종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요 라인부터는 내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요 라인까지는 또 2차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오늘의 핵심은 바닥권에서 상한가, 즉 장기평선 241선, 401선, 481선, 721선도 나오겠죠. 그것을 한 방에 뚫어버리는 상한가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는 매수의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 그럼 첫 번째로 눌림목에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두 번째는 전고점이 어딘가를 체크를 하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 어디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지지 라인이 둘 다 겹친다면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거고, 분봉을 통해서도 일정한 가격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여러 곳을 지지해 준다면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형지 INC. 형지 INC 같은 경우는 이때였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갔지만 장기평선 위에서 이제 나왔고 이제 241선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 상한가를 이제 요 라인은 지켜준다. 요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봤다면 또 수익이 좀 나왔을 테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빠졌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다시 400일선 위를 뚫어주는, 그리고 241선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디가 정고점이었냐라고 한다면 요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이 이제 정고점, 그리고 21선을 지지하는 그 라인, 지지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평선 확인 그리고 정고점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존버를 하게 되고, 존버를 하게 되면 돈의 회전이 안 들고 항상 탈출하기 급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탈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항상 들어가기 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간단하게 1차, 2차까지만 하고 손절 라인 짧게 잡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면 그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매일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 위치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면 그런 패턴들이 눈에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다이나믹 디자인이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점상이었죠? 점상이었고 장기평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이 종목도 본다면 정고점 요 라인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 라인을 이제 지지한다면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한번 요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지지 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나온 상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